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슨입니다. 기능학 검색해보면 참 몸에 환경독소가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많은 질병들, 제가 다른 영상 환경독소 증후군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검사가 너무 많이 나오죠. 독소가 현대 사회의 폐해인데 오늘 수은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이 굉장히 유명해진 게 이제 매드 해터 증후군이라고 해서 수은 중독의 한 사례인데, 유럽에 있는 모자 공장 집단에서 수은 중독이 발생했습니다. 동물의 털을 수은 용지에 담아 가공하는 방법을 캐로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 영국으로 전파되면서 모자 제조업자들, 특히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 종일 수은 용지에 맨손을 담그고 일했던 노동자들이 최대 피해자였는데요. 이때는 수은이 나쁜지 몰랐던 거죠. 그 당시에 일하다가 이제 어느 시간 정도 지나니까 노동자들이 손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고 피부에 이제 물집이 잡혔고요.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졌습니다. 그다음 치아가 검게 변하기도 하고 말도 더듬고 어제 있던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공장에서 해고당하고 원인도 모르는 극심한 통증 쪽에서 죽어갔다. 그래서 이거는 1799년대 영국 사회에서 모자 장애만큼 미친 이건 유행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정도가 차이만 있지. 여러분들 보세요.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증상이 피부가 약간 수포가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요. 손이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잘 빠지고 손톱도 좀 약해지고 피부 색깔도 변한 것 같고 기억력도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서 병원 오신 분 있죠. 수은은 또 이제 미나마타병이라고 유명하죠. 이제 일본에서 일어난 사례인데 1932년부터 수은 성분의 촉매를 이제 공장에서 쓴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양 생태계로 들어가면서 물고기에 농축이 되고 어패리에 농축이 되고 이걸 섭취한 사람들이 심각한 사태가 발생이 돼가지고 1953년서부터 1960년에 걸쳐서 발생한 것을 미나마타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도 형광등 제조업체 다니는 15세 남아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었죠. 1988년도에 이때 수은 중독 집단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압력계 도장실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신나는 물건을 닦고 온도계에 수은을 주입한 일을 했는데,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가도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그래서 2달도 안 돼서 휴직하고 설사를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근데 정작 수은 검사는 죽기 직전에 해보고 제대로 검사도 못 해봤습니다. 이런 수은 차례들이 있었는데, 자, 수은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신장, 간, 그리고 혈액, 뇌 장벽을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뇌 축척이 가장 많은 게 수은입니다. 수은이 있으면 기억력도 떨어진다는 얘기고 퇴행성 뇌질환도 잘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도 일으킵니다. 면역세포를 파괴해서.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잘 안 나는 사람들은 이런 수은 중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수은은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염증은 다 일으키죠. 위장관 점막, 맨날 속이 아픈데 진짜 음식도 나는 좋은 건 먹는다. 헬리코박터균도 없다. 스트레스도 없다 나는. 근데 맨날 위궤양이 생긴대. 근데 위궤양이나 위암 발병 같은 경우도 증가합니다. 수은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알레르기 증상, 가려움 같은 피부병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있으면 수은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손상을 주거나 수유를 통해 엄마에게서 아이에게 전달될 수가 있고, 각종 임신 중에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태아의 발달장애나 뇌신경계 손상이 이제 일어나죠. 당연하겠죠. 수은 과잉 축적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만성피로, 어지러움증, 우울증, 불안, 초조, 불면증,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심리적으로는 불안, 불면, 우울감 이런 것들이 수은 중독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식욕 부진, 잇몸 염증, 출혈, 이거 잇몸 염증도 수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해지면 각종 알러지, 아토피 피부염, 천식, 고혈압, 협심증, 당뇨도 일어납니다. 관절염, 체중 감소, 환상, 악몽, 피부 각화증도 일어날 수 있고, 말기에는 간질, 다발성 경화증,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 외에도 언어장애 등의 중추신경계 장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폐나 집중력 장애, 우울증 이런 소아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런 데서는요, 이 수은이 사회성 결여, 수줍음, 사회적 위축, 우울감, 감정 기복, 무표정, 정신분열적 성향, 강박 성향, 눈 맞춤 결여, 비합리적인 공포, 성급한 기질, 공격성 짜증, 손상된 얼굴 인식.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중금속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꼭 이런 병까지 안 가도 중금속이 좀 있으면 이런 불편한 증상을 자꾸 몸에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언어 관련도 언어 능력 저하, 그다음에 소리에 대한 민감성, 청력장애, 낮은 언어 지능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감각장애로는 보행곤란, 감각 이상으로 막 팔을 흔들거나 발목을 흔들거나 꺾거나 빙빙 돌리거나
몸을 막 앞뒤로 흔들거나 뭐 이런 발작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경계성 지능이나 정신 지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폐증이나 ADHD는 수분 중독에 따라서 인지 장애가 가역적일 수도 있고, 자폐증의 경우에는 회복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회복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는 회복이 좀 힘든 경우도 있다는 얘기긴 하죠. 근데 일단은 중금속이 빠지면, 이런 수분이 빠지면 좀 나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외에도 뭐 요실금, 피부 발진, 설사 변비 복통, 뭐 새는 장증후군, 그 다음에 황 수치는 당연히 낮겠죠. 몸에서 황이 자꾸 쓰이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나는 MSM도 먹고 글루타치온도 먹고 뭐 NAC도 먹고 뭐 이런다고 하시고 오시는데, 검색해보면 황 결핍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렇게 먹는데도 결핍이라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거를 계속 빼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핍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알레르기, 음식 민감성, 천식, 세로토닌 수치 감소, 뇌의 탈수초와 뇌 신경이 약해지는 거죠. 관절발작, 기억력 하락, 수면장애, 식기장애,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등의 자해행위, 이런 것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지루할까봐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린 걸 할게요. 뭐 수분 중독은 뭐 옛날에는 아말감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생선 때문에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생선. 그다음에 이제 제초제를 잘못 쓰면 또 수분이 들어옵니다. 제초제, 수분으로 만든 제초제가 있고, 일부 화장품, 염색약, 의약품, 온도계, 기압계, 형광 등 뭐 치과용 안마의가 뭐 이런 데서 올 수가 있죠. 오염된 수돗물에서도 올 수가 있죠. 큰 생선은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뭐 다령어류, 상어류, 새치류 뭐 이런 거 많은 데서 이제 생선 얘기는 하니까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치료인데요. 수분을 빼는 거는 킬레이션 주사라고 안 빠집니다. 다른 거는 킬레이션이 드는데 수분은 안 들어요. 그래서 수분은 그냥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셀레늄, 요오드 잘 빠지죠. 요오드.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같은 황함유 단백질. 근데 비타민 C, 아연, 셀레늄, 요오드, 글루타치온 이 정도만 해도 잘 빠질 수가 있다. 대신 꾸준히 해야 된다. 비타민 C를 어느 정도 먹으면 빠지나 이런 것도 연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4g을 매일 3-4개월 동안 먹였더니 대조금보다 수분 수치가 3배 정도 낮아졌다. 꽤 효과가 있었어요. 꾸준하게 좀 더 메가도즈를 먹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원적외선 사우나, 그러니까 운동이나 반신욕 같은 걸로 땀을 흘리는 거죠. 이게 이제 수분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1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게 수분이 남아있으면 당뇨든 자가 면역이든 불면증이든 각종 염증이든 뭐 퇴행성 뇌질환이든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독소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